안녕하세요. 김기웅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너 교육할 때 트레이닝의 기본으로서 적용되는 모델을 현장 경험과 결합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트레이닝을 오래 배우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떠한 원리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단계에 따른 레벨 설정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퍼스널 트레이닝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목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NASM이라는 미국 스포츠 의학 단체입니다. 미국의 NASM, 즉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스포츠 메디신이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OPT, 옵티멈 퍼포먼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최고의 운동 수행 능력 트레이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운동 수행 능력 발달 단계를 표현한 것인데요.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성, 스타빌리제이션 인듀어런스라고 해서 안정화, 지구력 트레이닝. 그 다음에 2번은 근지구력, 스트렝스 인듀어런스. 3번은 근비대, 하이퍼트로피, 근력, 네 번째는 근력, 맥시멀 스트렝스. 근력은 근력과 최대 근력으로도 구분합니다. 5번, 다섯 번째 마지막은 순발력, 파워. 이 순발력, 최대 순발력으로도 이제 구분하고, 이 단계가 주로 운동선수들의 단계입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트레이닝에 응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운동 초보자들께 추천하는 동작들이 안정성 훈련입니다. 스타빌리제이션 안정성 트레이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터럴 레이즈, 데드리프트 이러한 동작을 응용해서 외발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물론 중량, 무게는 없이 맨몸으로 진행합니다. 무게를 들면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지만 정확한 자세로 몸의 균형성을 잡기 위해서는 근력과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유연성이 많이 부족한데 오랜 자식 생활로 인해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바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헬스라는 개념이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는 보디빌딩식 운동이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퍼스널 트레이닝의 개념은 좀 더 펑셔널 트레이닝, 즉 기능성 운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만 기르거나 외형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움직임에 있어서 자유롭고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실 때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운동에 적응해 나가고 본인의 신체 구조와 근력과 유연성 이런 체력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진행해 나가셔야 다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성 트레이닝에 있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벤치프레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무게 50%만 사용하셔서 짐볼에 등을 기대고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보수볼, 돔볼 같은 소도구에서 푸시업이나 버티는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스쿼트 자세이지만 외발로 구간 반복을 하거나 숄더 프레스 같은 동작도 한쪽씩 트레이닝 할 수 있는데요. 보디빌딩식의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러한 밸런스 트레이닝이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트레이닝을 받는 분들은 전문 선수나 운동을 이전에 많이 해봤던 분들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운동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에 대한 흥미와 다양성을 느끼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담을 좀 덜 느끼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해서 운동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거나 너무 기본적인 동작만 반복하다 보니 오히려 지루하거나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되 트렌드에 맞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트레이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비슷한 효과를 낸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하기 편하게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근지구력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지구력이란 동작을 오랜 시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이나 장거리 수영 같은 고강도 운동보다는 중저강도로 지속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무조건 처음부터 무게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낮은 무게로 고반복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즉 근지구력부터 향상하고 메인 근력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지구력이 부족하게 되면 운동 시간 또한 매우 단축되기 때문에 최소 1시간 정도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이 근지구력을 꼭 향상하셔야 해요. 그 다음이 근력 단계인데 보통 운동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한 달 정도 근육의 신경계의 발달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근력이 강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균치까지 힘이 향상되거나 두세 달 지나면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트레이닝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운동 기간이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고 단계에 따라 어떻게 몸이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이해시켜드리면 훨씬 더 운동이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워 단계인데요. 이 파워는 보통 운동 선수에게 많이 적용되지만 3년, 4년 차 되는 회원님들께도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NASM 운동 수행 능력 향상 PS라는 책을 보시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이 나와 있는데요. 파워는 근력과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최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러한 동작을 하나 둘 넣어서 몸의 역시점을 올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강도에 적용되어 있는 분들은 몸의 향상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께 가끔 프로그램화 시켜서 진행하시면 다이어트나 몸의 반응을 더 크게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트레이닝 할 수 있고 적용시켜서 설명드리면 근거 있는 트레이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힘들게 강하게만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충분히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와 기전을 설명드리면 더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OPT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트레이너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